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사초이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이제 선택 쿼리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선택 쿼리의 마지막 부분, 통계 쿼리하고 크로스텝 쿼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좀 바빠가지고요. 강의를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한당 출판사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교재를 실기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작업이 좀 만만치 않네요.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소스 만드는 작업도 좀 은근히 좀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정리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통계하고 크로스텝 쿼리까지는 해드려야 이제 조회 쿼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통계 쿼리하고 크로스텝 쿼리를 조금 엑셀로 설명을 드리면 통계 쿼리는 엑셀의 부분합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또 피벗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로스텝 쿼리는 이제 피벗만 비슷하고 부분합하고는 비슷하지 않죠. 그래서 뭐 뭐뭐별 요약, 통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자가 하나 있을 때는 이제 통계 쿼리만 가능하고요. 또는 A별, B별 뭐 이렇게 별자가 두 개 와서 요약 통계를 구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통계 쿼리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크로스텝 쿼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머릿속에 안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하면서 역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념부터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테이블 하나짜리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 한 개. 자, 일단 뭐 뭐뭐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일단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것이 지금 부서도 중복이 되고 직위도 중복이 되고 비용 과목도 중복이 되고 거래처도 중복이 되고 결제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한번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조회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현금이 엄청나게 2222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주면 이게 이제 통계 쿼리인데요. 또는 요약 쿼리라고 하죠. 일단은 요 묶는 방법이 생기고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중복이 제거돼서 딱 두 개만 표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별도의 함수를 적용해서 요약 통계를 해주는 것이 크로스텝 쿼리나 통계 쿼리에 대한 본래 목적이다. 특수 목적용 쿼리죠. 그래서 뭐뭐별 이 별자가 들어가면 중복을 제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의 배열 수식도 저희가 많이 한 것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열 수식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금액의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떨어뜨리고 함수를 이렇게 구하시면은 합계요. 이 금액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제별 금액의 합 이렇게요. 근데 이제 부서별 뭐 결제별 또는 결제별 부서별 그렇게 하고 싶다 또는 쥐기별 하고 싶다 그러면 쥐기를 하나 더 끌어서요. 묶는 방법으로 놓으시면은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갖다 두셔도 되고 이렇게 개념은 넘어가는데 이제 위치를 만약에 바꾸시겠다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요. 쥐기 금액 묶는 그룹이요. 합계. 자, 이렇게 하면 결제가 원래 두 개밖에 없었는데 쥐기가 오게 되면 이 두 개를 모두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과장, 카드 대리, 즉 카드와 똑같은 과장이지만 현금 과장은 다르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두 개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하나만 고려할 때는 카드 현금 두 개만 나오지만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제별, 주기별, 금액의 합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자가 두 개 들어가면 두 개의 필드를 모두 고려한 중보기를 제거한 후에 서머리 요약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개수를 구하겠다 그러시면 뭐 여기서도 개수를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건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뭐별 서머리 요약이다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통계 쿼리예요. 통계 쿼리는 별자가 하나 와도 되고요. 별자가 두 개 와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별별별 서머리 요약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합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물론 피벗 테이블에서도 행머리글에다가 두 개를 넣으시면 행레이블이라고 하죠. 행머리글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통계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크로스텝 쿼리는 얘를 한번 누르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크로스텝이 생기죠. 그래서 결제를 행머리글로 하고 쥐기를 열머리글로 하고 개수를 값으로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의 시그마 값, 열레이블, 행레이블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머리글, 열머리글 값 3개가 모여야 크로스텝 쿼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별자가 2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 들어가면 셋 중에 2개밖에 안 만들어지면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요게 이제 행머리글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열머리글이죠. 쥐기의 세부적인 그룹 값들이 표시가 되고 여기가 이제 값, 함수가 적용되는 시그마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열머리글이 있으면 열머리글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텝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머리글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계 쿼리가 되는 거죠. 통계 요약 쿼리. 그러니까 이쪽에만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텝 쿼리 할 때 요 행머리글에는 이제 여러 개가 가능한데요. 여러 개가. 근데 요 열머리글에는 이제 반드시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한 개만 가능하죠. 필기시험에 이제 엄청 많이 나오죠. 이렇게. 다시 디자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해제를 하면 이제 선택을 눌러주면 해제가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게 하면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의 서머리 그렇게 하면 이제 통계 쿼리가 되고요. 반대로 크로스라는 건 원래 이제 교차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들이 크로스, 레드 크로스 하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져서 두 값이 부장과 카드가 이제 교차하는 값에 통계를 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크로스다.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통계와 크로스텝 쿼리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가 2개가 와야 되는 게 크로스텝 쿼리고, 통계는 이제 별자가 하나 와도 되고, 2개 와도 되고, 물론 뭐 3개 와도 되겠죠. 크로스텝 쿼리도 3개가 와도 되는데, 열머리글은 무조건 하나만 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쿼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300개 이상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건을 이게 이제 집단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룹 함수. 이렇게 해서 300 이상을 넣어주면 이렇게 300 이상이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집단 함수에나 그룹 함수에 조건을 주면은 이제 저희가 해빙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필드 제목도 지금 금액의 개수라고 나오니까 총 개수로 바꿔주겠다 그러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총 개수라는 새로운 필드명을 쓰고 기존 필드명을 이제 대괄호를 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새로운 필드명이
이제 닉네임, 별칭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표시가 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200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갖다 200. 자, 여기서도 이제 결제가 현금만 보고 싶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또 느는 생략하니까 뭐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현금만 보시면 걸러질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도 이제 조건을 줄 수가 있죠. 대리 이렇게 하시면 대리만 보여지겠죠. 그래서 묶는 그룹이다 또는 집단 함수에다 조건을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러지는데,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이제 SQL에서 보면 이제 해빙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해빙이 그룹 바이가 있을 때만 조건을 준다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통계 커리 한번 볼게요. A별 또는 A별, B별, 집단함수 이런 것 등을 통계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통계 커리고요. 이 크로스텝 커리 같은 경우는 A별, B별, A별만 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얘는 그룹 머리글이 없고 얘는 그룹 머리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집단함수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선택 쿼리하고 결합이 가능하냐, 맥에번스 쿼리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계속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건은 다 하나 더 있는데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고요. 결제 방법 입력.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행하면 맥에번스 쿼리가 뜨죠. 그래서 카드 이렇게 하면 이제 카드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상위 5등 쿼리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총 개수에 적용하라. 그러면 반환에 가서 5등하고 여기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이 상위 5등이 되겠죠. 이렇게. 뭐 상위 30% 해라. 30% 때리면은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통계 쿼리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 쿼리하고 집단 함수의 조건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엔딩 쿼리나 또는 하위 엔딩 쿼리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크로스텝 쿼리는 집단 함수의 조건을 작성할 수 없고요. 상위 엔딩 쿼리하고 매개변수 쿼리하고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또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통계 쿼리를 이제 크로스텝 쿼리로 바꾸고요. 제가 여기다 조건을 줄 거예요. 200 이상. 자, 그리고 돌리면 뭐라 하죠, 이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엔딩 쿼리를 한번, 맥에번스 쿼리, 결제, 방법, 입력이라고 이렇게 쓰고, 조건에 이제 해당 필드에 대괄호를 열고 문구를 쓰게 되면 이제 맥에번스 쿼리인데, 이게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상위 엔딩 쿼리도 여기도 이제 내림차순을 하고 반환을 가려고 했더니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서는 또 그 크로스텝 쿼리가 이제 통계 쿼리보다 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단 그룹의 개수의 집단 함수, 그 그룹 함수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느냐, 작성 가능, 그렇게 쓸까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시험 보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못하면은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표시 형식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좀 개수가 좀 많아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창을 눌러서 이 형식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제공된 형식을 뭐 통화로 해라 그러면 통화로 하시면 되는데, 개수니까 만약에 건을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 0건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0건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죠. 또 0 3개 하면 안 되니까 0 4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4자리 표시해라, 숫자 앞에 0이 오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합계가 되면은 천단위 쉼표하고 문자를 결합하는, 그때 원화 표시도 써줘라 그러면은 원화 표시를 2번 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입력 마스크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원화 표시 2번 해야 되는가? 너비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런 표시 형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로스텝 쿼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통계 쿼리도 마찬가지고. 이해 가시나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으면서 또 차이점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룹 바이의 다양한 조건을 작성이 가능하냐. 이건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고요. 안 되는 것만 먼저 썼기 때문에 얘도 그룹 바이 필드의 조건이 작성이 가능하냐. 요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절 추가 조건이 가능하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일단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조건을 하나 더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할게요. 거래처가 그 서울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뭐 이렇게 나올까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얘를요, 묶는 방법을 말고 조건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룹 바이에 참여는 안 해요. 묶는 그룹에 참여는 안 하고, 먼저 거래처를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또는을 이렇게 써놨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대요? 큰일 날 뻔했네. 우어죠? 아무 개념 없이 써버렸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울특별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참여하면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만 걸러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래처로 조건을 걸러오고 난 것을 그 이후에 그룹 바이를 결제하고 주기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이제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빼면은 조건이 없으니까 원래 값이 나올 거고요. 카드 과장만 1000만원 10639까지만 외워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제 당연히 데이터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조건을 줘서 걸러온 것을 그룹 바이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묶는 방법으로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여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때도 표시를 안 해. 이때는 수동으로 표시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나오죠. 카드 과장인데 카드 과장이 두 개로 분리된 걸 보실 수가 있나요? 왜 분리가 된 거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묶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처가 다르면 분리가 되는 거죠. 경기도, 카드 과장 경기도, 카드 과장 서울특별시. 그래서 지식인의 시험을 봤는데 왜 똑같은 값이 두 개가 나오냐? 그러면은 조건이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묶는 방법으로 숨겨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을 주게 되면요, 조건은 그룹 바이에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하고 관계없이 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한 번씩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좀 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값이 두 개가 나오면 묶는 방법을 숨겨서 조건을 부여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룹 바이의 조건 작성 가능하냐, 웨어절에 조건 작성 가능하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씁니다. 묶는 방법을 조건으로 변경하면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표시를 해제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묶는 그룹을 주고 추가하고 조건을 작성 가능하냐. 네. 거기다가 표시 해제도 가능하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통계 쿼리에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이제 크로스텝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웨어절까지만 나오고요. 묶는 그룹에 추가를 해가지고 조건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예, 동일한데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계산이 됐다. 그러면 묶는 그룹으로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웨어 조건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근데 크로스텍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왔을 뿐이지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IIF를 이용해서 그룹을 작성하는 것이 크로스텝 쿼리의 특징인데, 또 여기 같은 경우 통계 쿼리도 IIF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면서도 출제 포인트는 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고, 이어먼스나 데이트 파트를 이용해서 연어를 따로 이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어먼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느 한쪽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상태로 조건이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한쪽으로만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통점 한번 볼게요. 부서별, 직위별, 나이 평균, 학계, 개수 또는 최대 최소처럼 뭐뭐별 요약 서머리다. 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직위별 인원수, 부서별 인원수처럼 별자가 하나가 오는 것은 이제 통계 쿼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요. 통계 쿼리는 행머리글만 존재하고요.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개념. 열머리글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엑셀의 부분학과 비슷하고, 또 피벗 테이블에 있는 열 레이블이 없는 피벗 테이블, 그 정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텝 쿼리는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교차하는 크로스 분석이다. 보고서 쓸 때 많이 쓰죠. 그리고 행머리글이 이제 참고로 그룹 바이가 되고, 열머리글이 크로스텝이라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머리글의 필드가 이제 요거는 뭐 실질적으로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표시가 되지 않은데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써준 거니까 이거는 좀 수정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머리글이 이쪽 부분이고 열머리글이 이쪽 부분이고, 이렇게 제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가 제목이거든요. 대분류 중분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텝 쿼리는 또 요약 행머리글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서머리를 한번 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한 전체 서머리, 그죠? 개별 서머리는 이제 값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텝 쿼리 하고요. 일단 요건 지우겠습니다. 행머리글을 하나 제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건수라고 할게요. 어차피 시그마 값이나 열머리글은 제목이 표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목이 표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요약 행머리글은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총 건수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금액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결제로 이렇게 기존 필드명을 구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뭘로요? 묶는 방법 행머리글로 넣으면 얘가 알아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얘를 개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그냥 0건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총 건수가 묶는 방법이 아니라 함수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개수를 쓰게 되면 이제 요약 행머리글은 함수를 쓰면서 행머리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자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들을 다 더하면은 요게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1126이. 요걸 다 더하면 그래서 행에 대한 서머리 요약을 한번 더해주는 것이 이제 요약 행머리글이다. 이 통계 쿼리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제 크로스텝 쿼리는 요약 행머리글이 하나가 들어가니까요. 딱 보고 레이아웃을 보고 이제 행머리글 이것도 행머리글인데 요약 행머리글 함수가 적용됐다. 이 열머리글 값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뭐로 넣어야 되는지 쉽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 행머리글이고요. 얘는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행머리글은 제목이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제목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할 행머리글은 뭐 여러 개 작성 가능하고 제목이 표시되고 묶는 그룹이다. 중복이 제거되는 열머리글도 묶는 그룹인데 한 개만 작성이 가능하고 제목이 표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값에도 제목이 표시가 안 되고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집단함수. 그 다음에 요약 행머리글은 집단함수를 사용하면서 행머리글로 묶는 그룹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목을 표시를 해야 되죠. 행머리글 묶는 그룹은 아닌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행머리글로 놓고 집단함수를 적용해야 되겠죠. 집단함수를 그리고 제목이 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묶는 그룹은 놔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 쿼리하고 크로스텝 쿼리의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개념을 잡아야 문제를 보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개념 강의부터 먼저 올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문제풀이를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